북한 사회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차별이 아닙니다. 법보다 강력하고 개인의 의지보다 절대적이며 심지어 3대, 4대에 걸쳐 대물림되는 무서운 시스템이거든요. 오늘은 북한의 성분제도라는 현대판 신분제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성분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개인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 가족의 이력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매긴 사회적 등급입니다. 이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인도의 카스트보다 더 정교하고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북한의 성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회 성분이에요. 이는 만 17세가 되는 시점에서 개인이 가진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데요. 총 2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군복무를 하면 군인이라는 사회 성분을 획득할 수 있어요. 사회 성분의 특징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두 번째인 출신 성분입니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17세까지 부모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성분으로 한번 정해지면 평생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점이거든요. 이러한 성분들을 종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해조라는 계층 분류 시스템입니다. 50개가 넘는 성분들을 신분이 높은 순서대로 혁신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했어요. 이 분류는 마치 중세시대의 귀족, 평민, 노예 계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장 상위층인 혁신계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이 계층에는 김일성 일족을 비롯해 당과 정부의 고위 간부들, 군 상층부, 외교관, 그리고 국가에 특별한 공헌을 한 영웅들의 후손이 포함되죠. 흥미로운 점은 경제력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혁신계층의 특권은 상상을 초월해요. 아무리 무능해도 인류 대학 진학과 고위직 진출이 보장되거든요.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면제받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더라도 가혹한 노동을 면제받는 특별 대우를 받아요. 이들 대부분은 평양에 거주하며 식량, 주거, 오락 등 모든 면에서 다른 계층과는 차원이 다른 생활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런 특권도 영원하지 않아요. 본인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반정부적 행위를 하면 언제든 하위 계층으로 추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계층 사람들조차 항상 숙청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장성택 같은 최고 위층도 하루아침에 몰락했잖아요. 다음은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동요계층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스러운 계층이죠. 일반 사무원, 기술자, 소상인, 간호사, 교사 등이 여기에 속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에 거주 경험이 있거나 한국 전쟁 당시 한국군으로 참전했던 사람들의 후손, 심지어 체포되거나 처형당한 사람들의 가족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동요계층은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아야 하고 허가 없이는 다른 지역을 방문할 수도 없어요. 식량 배급도 거의 받지 못해 가난한 환경에서 항상 감시받으며 살아가죠. 직장에서의 승진에도 명확한 상한선이 있어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되더라도 병원장이나 과장 같은 고위직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것은 적대계층입니다. 과거 토지 소유자, 서구 지식인, 자본주의자,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협력했던 사람들, 성직자, 탈북자 등이 여기에 속하죠. 이들은 말 그대로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어 사회에서 철저히 배척받아요. 적대계층의 삶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군대나 당에 입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노동력으로만 취급되어 광산이나 농촌의 오지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죠. 가장 억울한 건 본인의 능력이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조상이나 가족의 이력 때문에 이런 차별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현재는 적대계층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과거에는 인구의 2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적대계층 사람들은 평생 차별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성분 제도가 70년 가까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습제 때문이에요. 성분과 해조는 기본적으로 부모에서 자녀로 대물림되거든요. 조상이 북한의 영웅이면 그 후손도 우대받고 부모가 농민이면 자녀도 농민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한반도가 일제강점기였던 시절 조상이 지주였다는 이유만으로 당 간부와 그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사례도 있어요. 얼굴도 모르는 조상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런 연좌제는 조선시대에도 있었지만 북한만큼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이런 부당한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타깝게도 성분과 해조는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법률과 동등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는 자료가 바로 주민등록대장이에요. 주민등록대장에는 17세 이상 전 국민의 성분뿐만 아니라 가계도, 경력, 기술, 건강 상태, 국가에 대한 충성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국가 차원의 성적표 같은 거죠. 하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신의 구체적인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진학이나 취업, 군 입대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성분 때문에 좌절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죠. 가장 안타까운 건 성분을 안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태어나는 순간 인생의 궤도가 거의 정해져 버리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에요. 특히 결혼에서도 성분은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혁신 계층끼리만 결혼하고 동요 계층은 동요 계층끼리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만약 서로 다른 계층 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떨어지게 되어요. 이런 식으로 계층 간의 벽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죠. 교육 분야에서도 성분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종합대학 같은 최고 명문대는 혁신계층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성분이 나쁘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반대로 성분이 좋으면 성적이 나빠도 특별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경직된 시스템에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기존의 3계층 구분이 특수계층, 혁신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 적대계층의 5계층으로 세분화되었거든요. 최상위층으로의 이동이나 적대계층에서의 탈출은 여전히 불가능하지만 동요계층에서 기본계층으로, 기본계층에서 혁신계층으로 상승하는 경로가 일부 열렸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북한 사회의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요. 경제난이 심화되고 시장경제 요소가 확산되면서 능력 있는 인재의 활용이 절실해졌기 때문이죠. 또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내부의 불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실제로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자녀 교육이나 취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뇌물을 통해 성분의 벽을 우회하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이런 현상은 전통적인 성분 제도에 균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는 젊은 간부들을 대거 등용하고 실무 능력을 중시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성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과거보다는 능력도 어느 정도 고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성분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겠지만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의 압력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성분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북한에서 성분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노력해도 성분이 나쁘면 꿈을 이룰 수 없고 반대로 아무리 무능해도 성분이 좋으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런 제도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아요.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재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무능한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발전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이런 전근대적 차별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조상의 이력이나 부모의 지위에 얽매인 채로는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 그것이 북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요?